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엑스레이와 MRI를 봐왔고 노화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조용한 진료실에서 노인 환자들의 다리와 관절 영상을 다시 살펴보다가 그는 등골이 서늘해진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닳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근육은 힘을 잃고 관절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한 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콜라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나이 탓이라 넘기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부모님, 이웃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신호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끝날 무렵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다리 부종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리와 관절의 붓기는 거의 예외 없이 내부 구조의 붕괴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 핵심에는 콜라겐의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관절 사이를 완충해주고 근육과 힘줄, 혈관을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충분히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성 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의 검사 영상들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마치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듯 콜라겐 구조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은 충격을 그대로 받아 염증이 생기고 근육은 지탱력을 잃으며 혈관은 약해져 다리에 체액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으며 아침보다 저녁에 신발이 더 꽉 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금 섭취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몸의 기초 재료가 고갈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심장이나 뇌 문제보다 먼저 이동 능력을 잃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걷는 것이 두려워지고 계단을 피하게 되며 결국 외출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후의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진행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몰라서 방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거대한 건강산업은 오래전부터 콜라겐 감소와 다리 부종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는 이미 노인의 관절과 다리가 왜 망가지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한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해결이 아니라 판매였습니다.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문제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고 비싼 알약과 가루, 주사, 심지어 수술까지 권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밀폐된 회의실에서 고수익 보충제 회사들은 콜라겐 제품 하나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자랑했고, 동시에 같은 성분을 가진 값싼 과일 추출물은 헐값에 해외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과일들이 노인의 다리와 관절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 과정에서 양심적인 의사들조차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정 제품을 추천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후원 계약이 오갔고 그 대가로 침묵을 요구받았습니다. 환자에게 음식 대신 보충제를 권하고 식단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붓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관절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더 약해졌다고, 더 늙었다고 생각하며 체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잃고 있던 것은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탱해주던 기본 재료였습니다. 이 산업구조는 노인의 불안을 먹고 자라났고 자연스럽고 단순한 해답은 의도적으로 가려졌습니다. 이 두 번째 진실을 아는 순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병원 통계보다 훨씬 더 잔인한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마비도 뇌졸중도 아니었죠. 대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릎이 자주 붓고 발목이 저녁이 되면 단단해지며 다리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려워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 부담이 되며 결국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동 능력을 잃는 순간 독립적인 삶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더 안타까웠던 점은 이 과정이 너무도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리와 관절의 붓기가 계속되는 사람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근육량 감소와 콜라겐 손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근육은 점점 얇아지고 관절을 감싸야 할 조직은 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만 무리를 해도 염증이 생기고 체액이 아래로 몰리면서 다리는 더 쉽게 붓게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노인들은 자신이 점점 쓸모없어지고 있다고 느끼며 우울감까지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붓기와 불편함은 경고였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해답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첨단 장비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식료품 진열대에 이미 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많은 노인들은 스스로의 다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으며 점점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왜 다리 부종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다리 부종과 관절 약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 전혀 다른 선택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으로 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하나씩 공개될 8가지 과일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이들은 노인의 몸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콜라겐을 다시 깨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다리에 쌓인 불필요한 부종을 잠재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과일은 너무 흔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과일은 의외로 아주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초록색 과일, 키위입니다. 크기만 보면 이 작은 과일이 노인의 다리와 관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키위 하나에는 오렌지 한 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비타민 C는 단순한 면역 영양소가 아니라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몸은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콜라겐을 제대로 엮어내지 못합니다. 노인의 몸에서 콜라겐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무릎과 발목이 영향을 받습니다. 충격을 흡수하던 구조가 약해지면서 관절은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체액이 몰려 다리가 붓게 됩니다.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C는 이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도록 신호를 보내고 관절을 지탱하는 콜라겐 섬유를 다시 촘촘하게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키위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노인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뻣뻣함이 서서히 줄어들고 저녁마다 심하던 발목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키위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콜라겐을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며 근육 감소와 관절 약화를 가속화하는 숨은 원인입니다. 키위의 식이섬유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다리의 혈액과 체액이 정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절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키위는 주스나 인공 보충제와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으로도 몸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과일은 크기와 상관없이 다리와 관절 건강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키위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이라면 그 다음 과일은 그 재료를 제대로 쓰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과일 코너에서 종종 지나쳐지지만 노인의 다리와 관절에는 조용히 큰 일을 해내는 존재입니다. 이 과일의 진짜 힘은 비타민 C와 비타민 A의 조합, 그리고 파파인이라는 독특한 효소에서 나옵니다. 파파인은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소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은 약해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파파야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혈액으로 더 잘 전달됩니다. 그 결과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이 관절과 근육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파파야를 식단에 넣은 노인들 중에는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던 다리의 묵직함이 덜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염증 반응이 가라앉고 조직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파파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콜라겐 섬유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막 덕분에 이미 만들어진 콜라겐이 더 오래 유지되고 관절을 감싸는 조직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혈관 주변의 결합 조직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붓기와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파파야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씹기 쉽고 위장이 예민한 노인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에 몇 조각 혹은 저녁에 가볍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파야는 단순히 무엇을 더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이미 가진 회복 능력을 다시 작동시키는 열쇠라는 점에서 특별한 과일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일상적인 과일을 넘어 수백 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생명력을 상징해온 과일들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라 불려온 바오밥의 열매입니다. 서구권의 많은 노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이 열매가 가진 영양 밀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바오밥 열매에는 비타민 C가 극도로 농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콜라겐과 뼈, 근육을 동시에 지탱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과 근력 저하가 함께 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오밥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 중에는 오후가 되면 느껴지던 다리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하루를 마친 뒤에도 다리가 덜 붓는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염증이 줄어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오밥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관절 안쪽의 만성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미네랄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덜 떨리고 오래 서 있거나 조금 더 걸어도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작은 양으로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오밥은 노인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깊은 곳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과일입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아마존에서 온 카무카무입니다. 이 작은 붉은 열매는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과일 중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단순히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귤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비타민 C가 다른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약 형태의 비타민 C를 먹을 때보다 몸속 염증 지표가 더 뚜렷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관절 안에서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붓기를 유발하던 자극 반응이 점점 약해집니다. 카무카무를 식단에 더한 노인들 중에는 무릎이나 발목이 이유 없이 욱신거리던 횟수가 줄어들고 계단을 오를 때 느끼던 불안감이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콜라겐 생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콜라겐이 산화로 손상된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바오밥이 몸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준다면 카무카무는 그 위에 새로운 연결을 빠르게 복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과일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노인의 다리와 관절을 안쪽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과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간식이나 디저트로만 여겨졌지만 노인의 다리와 관절을 괴롭히는 부종과 통증 앞에선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파인애플의 핵심은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이미 부어오른 조직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섭취한 뒤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다리의 압박감이 완화되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이 쌓입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이 막히고 그 결과 무릎과 발목이 쉽게 붓게 됩니다. 브로멜라인은 이 막힌 흐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파인애플의 가운데 심 부분에는 이 효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 잘 씹어 먹거나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비타민 C까지 함께 작용하면서 손상된 관절 조직의 회복을 동시에 돕습니다. 실제로 파인애플을 식단에 추가한 노인들 중에는 산책 후 무릎이 크게 붓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내린 뒤에도 통증이 오래 남지 않는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조림이나 시럽에 절인 형태가 아니라 신선한 파인애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효소가 파괴되고 당분이 늘어나면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파인애플 몇 조각은 약처럼 즉각적인 진통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몸속 환경을 바꾸어 부종이 생길 조건 자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과일은 달콤함 뒤에 숨은 힘으로 관절과 다리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효과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은 과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다갈매나무 열매, 시벅톤입니다. 작고 주황빛을 띠는 이 열매는 외형과 달리 관절과 다리에 작용하는 방식이 매우 깊고 복합적입니다. 시벅톤이 특별한 이유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오메가7 지방산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염증을 낮추는 데서 멈추지 않고 관절과 혈관, 결합 조직 자체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메가7은 다른 지방산과 달리 점막과 결합 조직 회복에 직접 관여해 약해진 관절 내부 환경을 다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이 시벅톤을 꾸준히 섭취하면 다리 부종이 단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붙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관벽이 강화되고 체액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힘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발목이 항상 부어 신발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점차 저녁에도 다리가 덜 팽팽해졌다고 느끼는 변화는 내부 구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높은 비타민 C 함량이 콜라겐 생성을 밀어올리면서 관절의 탄력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시벅톤은 새콤한 맛 때문에 생거로 먹기 어렵지만 주스나 오일, 파우더 형태로 소량만 섭취해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는 과일이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류 속 붉은 씨앗에는 폴리페놀과 특유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연골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기 때문인데
석류는 이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 중에는 무릎을 움직일 때 느껴지던 마찰감이 줄어들고 걷고 난 뒤 생기던 붓기가 예전보다 훨씬 빨리 가라앉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석류가 염증을 낮추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개선해 다리에 고이던 체액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관절까지 잘 전달되고 그 결과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석류는 단순히 통증을 누르는 과일이 아니라 관절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에 가깝습니다. 10억 톤이 내부 환경을 정비해준다면 석류는 그 위에서 관절의 구조를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다리와 관절 건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